그 장면을 목격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뭐야? 아, 소연이 키운 양엄마잖아. 여긴 왜 온 거야? 말투 봐라.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더러 같이 살자고 해서 그러고 있고 돈 좀 받고 정리할 생각이야? 돈으로 자식을 또 버리겠다고? 넌 사람도 아니야. 오늘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 여자가 아직도 자기가 소연이 엄마인 줄 아네. 말 조심해. 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으니라고. 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지? 내 딸은 양모인 당신한테 비밀로 하는 게 있다고.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내 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꾹 닫아야겠네. 야구르지? 저는 당장 그 여자의 입을 열려고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왜 제 딸을 두고 이런 다툼이 생겼는지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나이 40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시도할 건 다 해봤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네. 이제 내가 전에 말했던 거 들어줄래? 뭐? 설마 입양? 당신 꼭 입양을 해야겠어? 꼭 배가 아파서 낳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잖아.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크는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면 좋겠어. 진짜로? 아이 없이는 못 살겠어? 평생 공허하게 살아갈 것 같아. 당신이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입양하자.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좋게 마음을 먹어야지. 가보자, 여보. 정말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남편과 오랫동안 임신을 시도했지만 자연 임신, 인공수정, 시험관 아이에 모두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입양할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예쁘고 착한 아이가 아닌 상처가 많고 우울하고 가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살아갈 아이를 말이죠. 보육원 한 곳에 부모에게 버림받아 실어증으로 1년 넘게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저희를 보고 다행히 입을 열지 않았고 눈빛에 상처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제 딸로 들여서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소연아, 아줌마랑 아저씨는 소연이의 부모님이 되고 싶어서 널 찾아왔어. 7살이라고 했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보고 인상을 심하게 찡그리더군요. 손을 잡으려고 해도 싫다고 뒤를 빼더군요. 아무래도 친해지고 나서 입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보육원에 매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의 마음을 열려고 무진장 노력했답니다. 소연아, 밥 맛있게 먹었어? 아줌마랑 산책할래?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림 그리고 놀까? 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보육원에 나가 봉사를 하는데 소연이는 실어증 증세가 여전했고 저를 피해 다녔답니다. 1달 가까이 보냈어도 저를 싫어하는 표정이 느껴져서 저도 그만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다른 곳에 아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원장님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전했어요. 소연이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입양하겠냐고 말을 하고 보육원을 빠져나왔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제 옆에서 소연이가 달리고 있었어요. 차를 급하게 세우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왜 차를 쫓아오고 그래? 입양...
뭐라고? 너 지금 말한 거야? 입양해주세요. 소연이는 1년 만에 말문을 열었답니다. 저에게 입양해달라고 말이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로 소연이를 끌어안아줬어요. 그래, 고맙다, 소연아. 우리가 인연이 맞나 보다. 아줌마가, 아니 엄마가 널 최고로 잘 키워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결국 다시 보육원으로 차를 돌렸고 입양 절차를 밟아 소연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실어증에 걸렸던 아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밝은 얼굴로 잘 지냈습니다. 3년 동안 딸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서 인생 살맛이 났는데 비극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낚시를 떠났는데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답니다. 갑작스레 황망하게 떠난 그 일을 놓아주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딸이 있으니 남은 가족을 위해 남편을 가슴에 묻었어요. 딸은 착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사춘기 나이에 반항을 조금 했어요. 소연아, 네 방에서 게임만 할 거야?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숙제는 다 했니? 아니, 게임할 시간에 운동이라도 좀 해라. 엄마랑 같이 나가서 조깅이라도 할까? 아, 지겨워. 엄마, 나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 말 걸지 말고 나가. 엄마한테 말버릇하고는 게임 그만해. 뭐야? 친엄마도 아니면서 뭔데 경고를 해? 무슨 자격으로? 친엄마가 아니면서. 이 말은 제가 싫어했어요. 사춘기 딸은 그 말로 저의 가슴에 상처를 여러 번 줬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그럼 너 내 딸 아니지? 컴퓨터 그만하고 집 나가. 나가서 뭘 어쩌라고. 네 친엄마 찾아가. 하, 누가 입양해달라고 졸라댔나? 자기가 날 입양해놓고는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도 안 하네? 왜? 질려버려서 도로 버리고 싶어? 뭐야? 나쁜 말만 할 거야? 못된 녀석 같으니. 게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껐어. 껐다고. 나 이불 뒤집어 쓰고 잘 테니까 나가. 자는 것도 뭐라 하면 진짜 화낼 거야? 이놈의 사춘기는 왜 이렇게 긴 것인지. 1년 넘게 반항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자 딸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엄마, 이거 받아. 나 알바해서 엄마 선물 샀다. 뭐? 네가 알바를 했어? 언제?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빵집에서 일했어. 저 몰래 알바까지 해서 월급 받은 거로 비싼 손수건을 선물해 줬더라고요. 소연이, 너 어디까지 엄마를 감동시킬 거니?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쓰니? 방에 잘 모셔둬야겠다. 엄마, 다음에도 선물해 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써. 그래, 우리 딸이 사준 손수건 매일 만지고 닦을게. 고맙다. 딸은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 우등생 상을 받을 정도로 명석해서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였어요. 처음엔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더할 나위 없다고는 했는데 막상 공부 잘하는 걸 보니 괜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라는 사람 참 간사하죠? 중고등학교에서 늘 전교 5등 안에 들던 딸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석박사는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도와준 건 없답니다. 우리 딸이 교수로 임명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엄마 덕분에 교수 된 거지. 그동안 시간 강사를 거쳐서 드디어 교수가 됐네. 이젠 어디 가서 교수 딸 뒀다고 자랑해도 돼. 그래, 엄마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게. 잘했어, 우리 딸. 교수가 된 딸이 자랑스러워서 도시락을 싸서 딸 학교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도 구경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녀왔답니다. 딸이 다 컸으니 남편 생각이 자주 났어요. 지금 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해 할까 상상했어요.
교수가 된 딸은 4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교수인 사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사위도 멋지고 사돈부부도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습이 뚜렷해서 시집을 알아서도 참 잘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딸 신혼집 역시 자주 찾아갔어요. 살림할 시간이 없는 교수님이니 제가 우렁각시처럼 집을 깨끗이 해주고 음식도 푸짐하게 해놓고 돌아왔답니다. 1년 동안 딸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딸이 짐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소연아, 이게 다 뭐냐? 너 집 나왔니? 엄마, 미안해. 딸의 얼굴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 거야? 짐까지 싸서 왔네? 심각한 거니? 이혼했어.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졌어. 뭐? 너무 놀라서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분이 안 좋은 딸의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밤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연아, 이서방이랑은 왜, 그리고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속상한 게 있으면 찾아오지. 남녀 문제일 뿐이야.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아무튼 깨끗하게 끝났으니까 더는 묻지 마. 에휴, 우리 소연이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랬는데 아이도 낳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엄마, 그만하라고.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엄마가 속상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보다 속상해? 하, 엄마한테 오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온 생각이 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소연이 네가 이혼하고 정신이 좀 혼미한 것 같은데 난 네 엄마야. 속상한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이혼한 이유를 물을 수도 있다고. 딸은 밥을 먹다 말고 출근한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가 새벽같이 나갔어요. 제가 불러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이혼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러는구나 싶어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보름 동안 대화를 거의 못하고 지내서 답답한 마음에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집 밖에서 만나면 그래도 분위기가 다르니 대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딸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이미 손님이 와 있더군요. 소연아, 아이고, 손님이 계셨구나. 나중에 들어올까? 엄마, 연락도 없이 왔어? 잠깐 기다려봐. 딸은 부랴부랴 대화를 마치고 제 또래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던 여자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더군요. 반가워요. 네? 왜 비웃듯 웃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딸이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도시락을 테이블에 올리고 풀었습니다. 우리 딸 요즘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런지 삐쩍 말랐네. 다이어트 하는 거야. 엄마 밥은 너무 살찌는 식단이라 별로인데. 나 이거 꼭 먹어야 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소연아, 엄마한테 아직도 화가 난 거니? 엄마가 심하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없니? 언제까지 나랑 말을 안 하고 지낼 거야? 그러자 딸은 기분이 풀리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몰라. 엄마만 보면 짜증나. 이렇게 연락 없이 학교에 찾아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가 왜 부담스러워? 너 엄마가 창피하니? 응, 창피해. 딸이 이혼 후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상처되는 말을 남발했습니다. 창피하다고? 그래, 그럼 얼른 일어날게. 그래도 굶지 마. 도시락 두고 갈 테니까 배고프면 먹어. 딸에게 인사를 했지만 등진 채로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쳤습니다. 며칠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출근길에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래. 나 친엄마 찾았어.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멀미가 나듯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랬니? 7살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 기억이 났던 거야? 사정이 있어서 날 보육원에 맡긴 거래. 그리고 내가 할 말은 친엄마랑 살겠다고 말하려고. 이제 엄마랑 그만 살고 친엄마한테 갈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니? 정말이지 믿기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다시 물어보았더니 친모와 살겠다며 저와 연을 끊자고 말했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더러 연을 끊자고? 소연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친엄마도 아닌데 왜 난리야. 엄마도 임신 못하니까 날 주워온 거 아니야. 서로 충족된 사이니까 이만하면 할 만큼 했으니까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 난 친엄마한테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친엄마가 내가 엄마 만나는 거 싫대. 그래서 알겠다고 약속했어. 못된 것.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여자는 널 낳기만 했지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버리기만 했어. 널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운 건 나야. 이 엄마는 널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지겨워. 그냥 좀 편하게 떠나게 좀 해줘. 엄마가 뭐라 해도 난 친엄마한테 가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부로 날 찾아올 생각하지 마. 뭐야? 소연아, 잠깐 기다려. 딸은 제 말을 무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맨발로 뛰쳐나가 봤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더군요. 저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어 딸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지난번에 왔던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답니다. 소연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엄마한테 상처 주고 나가서 일이 손에 잡혀?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딸이 고개를 떨구고 마주 앉아 있던 여자가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떠보네요. 우리 딸을 교수까지 키워주느라 수고 많았어요. 뭐요? 그럼 당신이 소연이 친모? 맞아요. 우리 딸이 날 보고 싶었는지 사람을 시켜서 찾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만났으면 안 됐지. 소연이를 버린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듣던 대로 성깔이 참... 아주머니, 소연이는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소연이의 남은 삶의 엄마는 이제 접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니 저희 모녀 사이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해. 네가 뭐라고 꼬셨는지 모르지만 소연이는 내 딸이야. 언성을 크게 높였더니 딸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양엄마. 뭐? 양엄마? 그래. 불쌍한 애를 주워다 키워서 사랑받길 원한 못난 양엄마. 나 그동안 섭섭한 게 많았어. 양엄마 밑에서 자라는 거 굉장히 눈치가 보였고 힘들었다고. 이제라도 날 낳아주고 편한 친엄마한테 가겠다는 거니까 나 놓아줘. 이 못된 것. 그래, 나 못됐어. 그럼 이제부터 날 미워해.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나가봐. 나한테 진짜 엄마가 생겼으니까 나 잊고 혼자 살라고. 서럽고 화가 나서 두 다리가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모가 저의 양 어깨를 밀치며 넘어뜨렸고 발로 툭툭 치면서 사무실에서 내쫓았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딸이 친모를 찾았으니 더는 저와 모자 사이로 지낼 수 없고 연락도 끊자고 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저는 한동안 슬픔에 젖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맛있는 걸 해먹으려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사장 근처에서 딸의 친모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게 보였어요. 친모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어서 몰래 뒤를 쫓았습니다. 자기야, 이번 일 끝나면 몇 억은 챙길 수 있을 거야. 아, 자기 딸내미? 겨우 몇 억밖에 못 챙겨? 최소 10억은 뜯어봐, 교수라며.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전 재산이 고작 몇 억이 전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잖아. 하여튼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다니까. 멍청한 기집애가 먼저 찾아와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얼마나 웃겼던 줄 알아? 저기 괜히 마음 약해져서 딸이랑 평생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걔가 어릴 때도 걸리적거려서 버리고 왔는데 다 큰애를 왜 끼고 살겠어? 난 남자한테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로 좋아. 이거 이 귀염둥이. 그래, 오빠가 사랑 실컷 해줄게.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친모라는 여자는 사기꾼과 다름없는 데다 딸을 이용해서 돈이나 뜯을 작정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밝히려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사무실에 갔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학생에게 제 딸에 대해 물었답니다. 저기 학생, 여기 박수연 교수님 어디 가셨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네요. 박 교수님 그만두셨대요. 그만뒀다고요? 왜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딸은 저를 떼어내려고 그런 건지 대학교도 옮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친모와 사는 집이 어디인지 모르니 찾아갈 수도 없었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려서 통화도 되지 않았답니다. 찾을 방법이 없으니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친모를 마주치면 미행을 해서 찾아내든 할 생각이었죠. 저의 절실함은 이뤄졌는지 얼마 뒤에 딸의 친모가 혼자 빵집에서 빵을 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빵집에서 나오자마자 친모의 머리칼을 잡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내 머리채를 잡는 거야? 조용히 하고 따라와! 골목길 전봇대 앞에 세워두고 친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사연 시작점이었던 장면이죠. 여기부터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연이 양모잖아. 날 어떻게 찾은 거야? 여긴 왜 온 거냐고. 내 딸이 먼저 찾았다고 한 건 대충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그래, 핏줄은 당기는 법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 딸을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낼 생각이지, 안 그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딸내미 돈을 받아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져. 그리고 소연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 대학교도 그만뒀던데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맞구나. 내 딸이 비밀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겠네. 뭔데 그래? 우리 딸이 나한테 숨기고 뭘 하려는 건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안 알려주지. 친모의 입을 열게 하려고 힘을 끌어 모아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모가 소리를 꽥 지르며 사람 살려달라는 고함을 쳤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이 여자가 날 때리려고 해요! 사람 살려! 삽시간에 여러 남자들이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자 친모는 빙그레 웃으며 빵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딸이 저에게 정말 서운한 게 많아서 연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딸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할지 고민을 심각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얼굴을 보고 크게 불렀습니다. 어머나, 이서방! 어머님? 이서방 마침 잘 만났네. 내가 한 번은 꼭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어. 아, 그러셨어요? 소연이랑 이혼하기 전에 한 번은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래, 일단 어디 들어가서 말하자고.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이라 그렇게 됐네요. 두 사람 이혼한 거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하던데 아니지? 네? 어머님 왜 이혼했는지 모르세요? 사위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몰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소연이가 어머님께는 비밀로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뭔데? 사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소연이가 말기 암이에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전이가 됐답니다. 뭐? 암? 우리 딸이 암이라고? 그럴 리가.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소연이한테 나가라고 심하게 말해서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랬던 거구나. 아유, 우리 딸이, 소연이가 내가 아무것도 몰랐길 바랐던 거야. 그 속 깊은 애가 엄마 가슴을 찢어놓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저는 사위의 커피를 빼앗아 사위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자네는 앞으로 평생 재혼 못하고 3대가 망해버릴 거야. 간다. 사위놈과는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딸이 왜 이혼을 했는지, 친모를 찾아간 이유가 뭔지 다 알게 됐으니까요. 아니, 저를 떠나는 건 이해가 되었는데 친모를 찾은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만나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전화번호를 쫙 뽑아놓고 암 변동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딸 이름을 대고 입원했는지 물어봤답니다. 9군데를 꽝치고 10번째 전화한 곳에 딸이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고 가서 딸이 입원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느새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엄마? 소연아, 드디어 찾았네. 내 딸 소연이를 찾았어. 이 못된 건 엄마를 두고 도망간 게 바로 이 이유였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딸에게 화를 내며 걸어가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쏙 안겼습니다. 말없이 5분 동안 안고 있다가 딸이 힘든 것 같아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어떻게 안 거야? 그 여자가 말해준 거야? 그 여자? 네 친모? 엄마, 친모라는 말도 쓰지 마. 나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 찾은 건데 실패했어. 무슨 복수? 내가 이렇게 말기 암 걸렸으니 당신도 가슴 좀 아파봐라 하는 생각으로 찾았어. 처음엔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 다가갔는데 내가 아픈 걸 말하니까 바로 벌어놓은 돈이 얼마냐, 보험금이 얼마냐 하면서 자기가 다 갖는 거냐고 묻더라고. 내가 아프다는데 슬퍼하기는커녕 나로 인해 돈 벌 생각에 기뻐하더라.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다시 보게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우리 딸 어쩜 좋니? 네가 왜 암에 걸린 거야? 도대체 왜? 하늘은 무심하시지. 내가 암에 걸렸어야 하는데 왜 내 딸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 거야? 엄마, 아파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슬퍼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서 비밀로 했어. 그런데 뒤늦게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곧 엄마를 찾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이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속이 깊어. 그런데 나한테 비밀로 한 건 혼날 일이야. 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몰라? 미안,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 그렇게 딸은 사과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고 때가 되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딸의 곁에서 잠들고 새벽에 누군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이봐, 일어나봐요. 여긴 당신이 왜 온 거야? 당신은 잘 만났다. 감히 내 딸로 돈이나 벌 생각을 해? 너 같은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고 이 하늘 아래에서 숨 쉴 자격도 없어. 이 여자야, 소연이 재산은 다 내 거야. 괜히 내가 받을 돈을 받으러 온 거지. 내 돈에 손대지 마. 뭐가 어째? 끝까지 망나니가 지구네. 넌 사람도 아니야. 시끄럽고 내 딸 임종은 내가 지켜. 내가 소연이 친엄마니까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아니, 내 딸은 이미 널 지워버리겠대. 당신한테 복수하겠다고 아픈 걸 보여줬는데 돈 받을 생각에 얼쑤 좋다 하는 꼴을 보고 기가 막혔대.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나가. 당장 내 딸 눈에서 사라져버려. 친모를 밀치자 친모 뒤에 애인놈이 들어오더니 저의 옷을 잡더군요. 이 아줌마가 어디 감히 내 애인 몸에 손을 대? 야, 이 아줌마야. 저기 있는 소연이는 내 애인 딸이야, 딸.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나서서 막을 자격 없다고? 30여 년 만에 나타난 게 어떻게 엄마야? 자식을 보육원에 버리고 남자한테 홀려서 지저분하게 산 여자가 어떻게 엄마냐고. 저런 건 엄마 자격 없어. 그리고 소연이가 내 딸이라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당신들이 뭐라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언성이 커지다 보니 병원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말렸습니다. 누가 행패를 부리는 건지 모르니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누가 가족이에요? 누굴 내보내야 하죠? 내 앞에 있는 분이 엄마입니다. 저기 두 남녀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저들 좀 경비 불러서 내쫓아주세요. 간호사가 알았다고 끄덕이더니 친모와 애인에게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친모는 딸을, 아니 보험금과 재산을 포기할 수 없으니 버티고 있더군요. 하지만 경비들이 여러 명 와서 끌어내서 저희 모녀 눈에 사라졌습니다. 딸과 둘이 남으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물론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딸을 되찾으니 좋았답니다. 엄마, 나 밉지? 자꾸 엄마 속만 썩히고. 그래, 그걸 이제야 알았냐? 미안해, 엄마. 내가 철없던 시절에 엄마한테 친엄마도 아니면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한 것 같아.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미안해. 다 지난 일이고 네가 그런 말을 했어도 네가 내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엄마는 다 이해했어. 엄마, 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살고 싶어. 말기 암이지만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다 갚아드리고 싶어. 당연히 살아야지. 이 엄마가 알게 된 이상 널 무조건 고칠 거야. 이 엄마가 지구상에 있는 의사들을 모조리 데리고 와서라도 널 살려낼 거야. 딸은 정말 살고 싶었는지 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동자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을 살려내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말기암 환자 중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사도 읽어보았고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암 치료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미국과 영국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 찾았어. 우리 소연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정말? 그래. 미국이랑 영국에 항암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대. 이거 치료받은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 우리 같이 미국으로 날아가자. 준비는 엄마가 다 해둘 테니까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어. 엄마, 정말 가능할까? 응, 엄마가 꼭 널 살려낼 거야.
비행기를 알아보고 가장 빠른 시간의 표를 2장 끊었습니다. 미국으로 날아가 아주 큰 병원에 들어갔어요. 딸의 암 검사를 다시 한 번 하고 다양한 치료를 받았답니다. 자신 있어 하던 미국 의사는 이미 늦었다며 포기하더군요. 뭐야? 미국 의사 선생님, 당신이 자신이 있다면서요. 분명히 살려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치료를 더 시도하는 건 의미 없다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탔고 다시 한번 긍정의 힘을 믿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특별하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멀리 날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끝없는 절망으로 박혀버렸답니다. 엄마, 우리 한국 가자. 나 그래도 아프지 않아서 한국 가서 엄마랑 여행도 해보고 싶어. 여행? 소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분명히 나을 거라 확신했는데 모두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기뻐, 엄마. 고마워. 고맙긴. 엄마는 원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딸, 아무튼 아직 포기하지 말자. 암 치료는 해외에선 가능한 줄 알았는데 다른 치료법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딸은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며 병원 말고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여행 간 적이 오래된 것 같아. 여행? 그런가? 난 네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서 어딜 꼭 가지 않아도 상관없었지. 그런데 여행 가고 싶어? 응. 병원은 나중에 가고 같이 바다 여행이나 가자. 바다? 그래, 좋다. 우리 딸이 소원이라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즐거움이 그득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 자, 가자. 딸과 기차를 타고 멋진 바닷가로 향했어요. 약을 챙겨왔으니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무사히 잘 다녀와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다에 도착했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에 발을 내디뎠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좋다. 그렇지? 우리 딸이랑 오니까 아주 좋네. 경치 정말 좋다. 우리 발이라도 담그자.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다정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데서 꼭 만나야 했나 하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머님, 소연이? 머리카락이. 당신 뭐야? 글쎄 딴 여자 생긴 거야? 와, 빠르네. 아픈 마누라 버리고 이혼하더니 예쁜 여자랑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이서방, 우리 둘의 즐거운 시간을 자네 때문에 망치게 생겼구만. 사위와 딸과 제 대화를 들은 사위의 애인이 놀란 얼굴로 묻더군요. 잠깐,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기요, 우리 오빠 전처세요? 바람나서 이혼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아픈 거였어요? 참나, 나더러 바람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암 걸린 나를 버린 거로 모자라 그런 누명을 씌워? 아니,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가 안 만나 줄 것 같아서. 사위 애인이 사위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더니 휙 돌아서 떠나더군요.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저희 모녀는 쌤통이다 하면서 바닷가에 다가가 발을 담갔습니다. 시원하게 바람을 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작은 호텔에 들어가 방을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문이 딱 열리자 딸의 친모가 보였습니다. 뭐야, 당신? 스토커야? 우리 따라온 거야? 누가 할 소리. 둘이 내 뒤를 미행이라도 한 거 아니야?
친모 옆에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전 애인과 다른 남자더군요. 아이고, 그새 남자를 바꿔버렸네. 아니면 양다리를 치고 있는 건가? 제 말에 딸이 보탰습니다. 엄마, 문어다리일지도 몰라. 남자의 환장한 여자잖아. 그래서 날 보육원에 버린 거지. 그 말을 들은 친모의 애인이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뭐라고요? 애인이 따로 있다고? 당신 진짜야? 아니야. 내가 자기 말고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이 여자야, 당신이 남성 편력이 심한 건 하늘이 알고 땅도 알아. 네가 다 고쳤다고 해서 다시 만나는데 여전하구나. 그리고 뭐 남자의 환장에서 딸 자식을 보육원에 버렸다고? 이거 아주 인간 말종이네. 오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애 키울 능력이 없어서 버린 거라고. 아무튼 자식 버린 못된 여자랑은 그만 끝내련다. 상식에 벗어나는 인간이랑은 사귀느니 평생 독수 공부하는 게 낫다고. 이거 놔. 오빠, 가지마, 오빠. 나 샤넬백 사주기로 했잖아, 오빠. 친모라는 여자는 나이를 먹고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복수의 날인가? 제대로 걸려들었네. 이서방이랑 저 옆했네 말이야. 안 그래, 소연아? 그러게. 둘 다 상황이 곤란하고 난처해진 것 같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니까 기분이 좋네. 바닷가 여행에 와서 사위놈도 한 방 먹여주고 친모도 한 방 먹여주니 더더욱 시원한 휴가였습니다. 밤에 딸이 끙끙 앓아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약을 먹고 괜찮아졌답니다. 날이 밝으면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었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창문을 뚫고 들어오자 딸이 잠에서 깨어났고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바닷가를 나가자고? 너 배 안 고파? 날씨가 딱 좋잖아. 바다를 눈에 담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환한 햇살 밑에서 빛나는 얼굴을 내 눈에 담고 싶고. 엄마는 늙어서 햇빛 받아도 못생겼어.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예쁜데. 어서 가자, 엄마. 아침부터 바닷가로 나가서 모래사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엄마, 좋다. 나도 좋다. 우리 딸이랑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소연아, 아침 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자.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안 아파? 그래도 가야지. 조금이라도 치료가 되려면 병원을 가는 게 좋아. 엄마, 잠깐 어깨 좀 빌릴게. 딸이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깨르르 웃더군요. 40 넘은 딸이 소녀처럼 보였고 어릴 적 입양할 때 얼굴로 보였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 갈까?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아, 잠들었니? 소연아? 대답 없는 딸은 제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말이죠. 소연아, 그렇게 잠들면 안 돼. 엄마 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서 일어나. 딸을 살짝 흔들었더니 딸 머리가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숨을 쉬는지 봤더니 이미 떠나버렸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딸은 그렇게 가버렸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목 놓아 울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제 딸을 보고 환자인 걸 직감하고 119에 신고하더군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사위와 친모도 있었어요.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한심하고 멍청한 남편 만나서 마음고생만 하다가 떠나게 해서 미안해. 자네, 이제 와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 것 같나. 자네는 내 딸에게 상처를 준 나쁜 놈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못나 빠져서 소연이랑 이혼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이혼해서 내쫓았습니다. 저 같은 놈은 날벼락을 맞아도 쌉니다. 사위는 오열하며 제 딸의 주검을 보고 끝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친모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었는지 눈물을 질질 짜면서 다가오더군요. 내 딸 정말 가버린 거야. 그 손 치워. 어디 감히 내 딸에게 손대려는 거야. 당신 내 딸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지. 저리 꺼져. 돈은 필요 없어요. 내 딸이 진짜 숨을 거둔 거예요. 난 이렇게 슬플지 몰랐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주검이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연기하지 마. 당신이나 이서방이나 둘 다 가짜로 이러는 거 다 알아. 둘 다 꺼져. 내 딸 앞에서 사라지라고. 친모는 서럽게 울면서 딸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소연아, 나 같은 건 잊어라. 날 다시 만난 것도 잊고 내가 널 낳은 것도 잊어. 하늘에서 나 같은 나쁜 여자 생각은 일절하지 말고 편히 눈 감거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게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왜 내 딸이 떠나고 나서야 이러는 거야, 이 나쁜 인간 같으니. 당생은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거야. 친모에 이어서 이서방도 계속 미안하다고 오열했습니다. 그 역시도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오래오래 가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딸의 맥박을 확인하더니 담요로 얼굴까지 가리고 구급차에 싣더군요. 저도 딸과 같이 차에 올랐고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참 많은 조문객들이 와주셨어요. 딸의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함께 슬퍼하며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주었답니다. 발인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통장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보였어요. 엄마, 날 입양해서 딸로 키워줘서 고마워. 실어증 걸린 7살 애를 어떻게 입양할 생각을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대단해. 아무튼 엄마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네. 엄마, 내가 그동안 교수로 일해서 번 돈이랑 주식으로 번 돈을 남기고 갈게. 엄마 노후에 실컷 써도 남을 테니 재밌게 살아. 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건 아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어. 알겠지? 그럼 천국에서 아빠를 먼저 만날게. 사랑해, 엄마. 편지를 읽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처음 입양했을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함께했던 순간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있는 건 불가능하고 가슴에 평생 묻어두고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딸이 남긴 재산은 저를 위해 쓰기도 했고 딸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딸이 떠난 바닷가 근처에 집을 한 채 얻어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우리 딸 보고 있니? 엄마는 너와 같이 맞던 이 바람을 매일 느끼는구나. 한편 제 딸에게 상처를 준 전 사위는 바닷가에서 딸이 숨진 걸 보고 크게 힘들어하며 지내다가 교수직에서 물러났대요.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한 죄책감이 컸는지 자기 부모와 절연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딸이 착한 아이라서 용서할 텐데도 오랜 시간을 그리 보내려고 마음 먹은 것 같네요. 그리고 딸의 친모도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바닷가에서 친딸의 주검을 보고 충격이 컸는지 정신을 놓아버렸답니다. 동네에 하나씩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친모가 그렇게 미쳐버렸다네요. 허공에 대고 딸 이름을 부르고 주저리 떠들면서 산답니다. 뭐 자기들이 알아서 벌을 받으려고 그런 건지 하늘에 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소소하게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뒤에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처음 본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희님의 기부금으로 수술을 해서 완치한 김희정이라고 해요. 네? 아, 기부금. 내 딸의 기부금으로 수술을 받으셨구나.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경우가 너무 바르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그래, 무슨 수술을 받고 완치를 하셨어요? 백혈병이요. 다행히 골수 이식을 받아서 무사하게 됐어요. 박소희님의 기부금으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감사 인사를 해주다니 아주 고맙네요. 네, 그런데 박소희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아가씨를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는걸. 그렇구나. 그럼 어머님이 감사 인사를 받아야겠네요. 아니, 방금 감사 인사했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밥이라도 사지. 나갑시다. 네? 식사값이 많이 나올 텐데요. 아이고, 아가씨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어서 나가자고요. 아가씨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소개하자 20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박소희님 어머니시랍니다. 기부금은 박소희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기부하신 거래요. 박소희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소희님과 어머님께 동시에 감사해야 해요. 어머님이 기부를 해주신 돈으로 저희가 치료를 잘 받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수술 잘 받고 완치한 사람들이에요. 따님 일은 매우 유감입니다. 맞아요, 어머님. 박소희님과 어머님은 저희에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암 환자를 위해 기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수술비가 없어서 마음 졸이고 있다가 행운의 기부금을 받고 무사히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행이네요. 우리 딸은 살아나지 못했지만 우리 딸의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딸의 기부금으로 치료되었다니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님께 박수 보내드리고 감사 인사드립시다. 차렷! 인사! 20명의 사람들이 90도로 절을 하길래 저도 따라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님, 제 말 이해하셨죠? 밥값이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고. 다들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당연히 내가 밥을 사야지. 자, 제일 맛있는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딸의 재산으로 수술을 받고 나은 사람들에게 거하게 한턱 내고 남은 인생을 제 딸을 생각해서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모두 알겠다고 명심하겠다며 새롭게 태어난 지금을 감사하며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바로 얼마 전의 일이네요. 제 딸이 하늘에서 빙그레 웃고 있겠죠. 저는 남은 인생을 여기에서 즐겁게 살다가 조금 천천히 딸 곁으로 가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두 손 모으고 허리를 굽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